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2명에 대해서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또 다스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특검팀과 검찰 간의 부실수사 책임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광산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랫동안 그 관심이 집중됐던 두 인물에 대해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민정 2비서관. 김진모 비서관은 검찰 출신이죠. 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일단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이 좀 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증거가 이제 명백하다고 검찰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백준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청와대 살림을 책임지는 총무기획관, 총무비서관을 했고요. 김진모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민정실 2비서관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김백준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하는 금고지기로 좀 알려 있죠. 네.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2011년도인가요? 11년에서 12년 사이에 이제 국정원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이 2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억 정도를 미국의 해외로 빼돌렸다는 그런 정황이 포착이 됐다는 것이 언론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국정원 특활비가 2억 원씩, 그러니까 김성호 전 국정원장 때 2억 원, 그다음에 원세훈 전 국정원 때 2억 원, 총 4억이 김백준 전 비서관한테 이제 흘러 들어간 정황을 잡은 거죠. 그래서 네. 그 부분은 뇌물죄하고 이제 국고 손실로 해서 영장을 청구하고요. 김진모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정원으로부터 한 5천만 원 정도 받았는데 그 돈은 어디에 쓰였느냐? 그것은 당시 이제 총리실에서 민간 사찰과 관계를 폭로한 그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인 장진수 씨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을 막기 위해서 이 5천만 원을 쓴 게 아니냐. 그러면 사실 이것도 대가성이 있는 것이다 해서 지금 뇌물죄로 영장이 청구되어 있는 거죠. 네,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은 어제 새벽 11시간 걸친 이제 검찰 조사받고 나왔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줬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짜고 하는 얘기다. 나한테 줬다는데 받은 게 없다. 그러니까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래, 본인은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받은 적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유선인 이명박 전 대통령부터 지시를 받았느냐, 이제 그 부분을 수사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아예 돈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예산관을 통해서 돈을 전달했다고 명백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특활비라는 것 자체가 국정원에 장부나 그런 게 다 남아 있습니다. 또 국정원장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돈을 받았다는 내용에서 부인을 하고 있지만 결국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돈을 받게 된 경위가 처음에 어떻게 받게 되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단지 총무비서관이 직접 국정원한테 나한테 특활비를 달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 네. 권한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는 유선의 지시에 의해서 이 돈을 받았고, 그다음에 어느 곳에 사용됐는지 그것은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이 발부되면 그다음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조사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불쾌감을 표했네요. 일단 아마 특활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게 수사가 될 거라면 아마 예상을 못 했을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과 관련된 해외 빼돌린 200만 달러를 이제 수사하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마 MB 쪽에서도 이제 소환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권재진 전 민정수석을 비롯해서 같이 일했던 변호사 출신들의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과 이 얘기를 나눌 정도였는데 이제 변호사는 이제 정식 선임할 가능성이 크다 봅니다. 그래서 지금 소환에 대비하고 있고, 근데 본인 자체는 국정원 특활비의 시스템 자체도 나는 모르고 특활비를 사용한다는 생각 자체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건 정치 보복이고 이건 표적 수사다 이러면서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또 지난 주말에는 다스의 120억 횡령과 관련해서 정호영 전 특검이 자신의 부실 수사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고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2008년 BBK 특검팀을 이끌었던 정호영 전 특별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문제의 120억 원 횡령 사건을 밝혀낸 것이 특검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주식회사 다스에 대하여 2번이나 수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계좌 추적을 통하여 주식회사 다스의
120억 원의 부의 자금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짧았던 수사 기한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경리 여직원의 120억 원 횡령 사실 외에 비자금 조성과 그에 따른 조세 포탈 여부 등은 특검 종료 시까지 전혀 수사를 통하여 밝혀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수사 결과 발표에서 누락됐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태라 다스에 대한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와 관련이 있느냐 여부만이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닌 사건을 발표에 포함하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네. 정호영 특검의 말 그대로라면은 부실 수사라니 이게 웬 말이냐. 그러니까 검찰 수사보다 더 성과를 냈다. 그러니까 120억 원의 뭐 횡령 사건도 우리가 밝혀냈고 이렇다고 이제 말은 하는데 그 부실 수사 논란이 괜히 나오진 않았을 것 같단 말이죠. 일단 정호영 전 특검의 입장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서울지검 특수일부에서 수사를 했었는데 중앙지검 특수일부에서 수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계좌 추적인의 압수수색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검에서 수사를 하면서 계좌 추적 압수수색을 해서 120억 원은 이제 비자금을 밝혔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들이 밝힌 그 비자금의 내역이랄지 장부 그런 것들을 다 검찰에 넘겼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걸 수사해서 당연히 인지했어야 하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건 뭐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계속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이제 그런 취지죠. 단지 그러면 이 120원을 횡령한 것 자체가 비자금의 실소유주라고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계에 대해서 왜 수사를 안 했느냐. 그 부분에서는 시간이 짧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이제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조모 씨, 그러니까 경리팀의 말단직인 조모 씨가 이제 120억, 실질적으로는 뭐 나오는 것은 그중에 한 80억 정도를 횡령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경리 직원이 일개 경리 직원이 80억을 횡령할 수 있느냐? 짧게 계산한다 하더라도요. 그리고 이 돈 자체가 사실 흘러들어간 정황을 보면 세광공업이라는 다수의 협력업체의 이모 씨의 격리 직원이 이걸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7명의 43개의 계좌로 관리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냐. 그러면 더 수사를 해서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수사를 했어야 하는데 단지 조모 씨의 일개의 횡령 행위로 이걸 수사를 덮은 것은 부실 수사 아니냐. 이제 그런 비난을 받고 있는 거죠. 네. 거기에서 얘기가 나왔던 그 다수의 경리팀 여직원. 이 직원이 그 뒤로 어떤 처벌을 받질 않았죠?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적어도 회사에서 80억, 120억 정도를 횡령할 정도 되면 이건 엄청난 범죄고요. 그렇죠. 이걸 또 엄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라는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여직원이 품질보증팀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좀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설사 정호영 전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자료를 명백하게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수 차원에서 이걸 고발을 해야 하는데 왜 고발을 하지 않았느냐.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직원이 단독 횡령한 것을 볼 수 없다. 이런 의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비전문가들이 법률을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좀 이상하긴 하죠. 그렇죠. 예. 어쨌든 여직원이 단독 그 범행인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하고요, 당시에는. 근데 이제 120억 원이라는 돈이 뭐 적은 돈도 아니고, 그러면 보통은 이런 거 아닙니까? 사건이 인지가 되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요? 그러니까 검찰의 인계가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제 정호영 전 특검의 주장은 이 특검을 하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특검법이 항상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하다가 이 부분이 나왔을 때 수사 대상이 아니니까 자기들 더 이상 수사할 수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수사를 할 수 없었다는 걸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120억 원이나 되는 비자금 횡령 사건이 있었으면 적어도 이제 검찰에 인계할 때는 이 부분을 명시적으로 지목을 해서 검찰에 수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정호영 전 특검은 기록의 목록을 작성해서 검찰에 넘겨줬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 부분을 수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검찰이 직무유기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특검 자체는 국가의 공직기관입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래서 수사를 하다가 특검 대법에 규정된
다른 사건이 설사 수사 과정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하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인지는 못할 망정 검찰의 통보는 반드시 해줘야 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수사 의뢰를 요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정호영 전 특검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론 분열에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지금 고발한 시민단체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실 공방으로 이제 가열되고 있는 건데 당시 그 검찰의 입장은 뭔가요? 검찰 입장은 수사 기록을 받았긴 했는데 이제 수사 기록을 이제 대검 중수부에다 넘겼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뭉뚱그려서 수사 기록을 받으면 과연 이게 14만 쪽 이상 되는 건데 이걸 우리가 어디서 찾아내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검찰의 취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정호영 전 특검이 수사 의뢰를 하든지 범죄 첩보의 형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 정도는 다뤄졌으면 우리가 수사를 했겠지만 그런 게 전혀 없이 거대한 자료를 넘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수사를 못한 것이다. 이렇게 검찰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 쪽에서는 이제 검찰의 잘못이라고 하고요. 검찰에서는 특검 쪽에서 이것을 이제 특정해서 넘기질 않아서 그렇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경험상 검찰에서 이제 근무하셨던 경험이 있으시니까요. 가능성으로 본다면 어느 쪽이 거짓말을 혹은 좀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사를 하다가 수사 대상이 아닌 범죄가 나왔다 할지라도 이거 엄청난 범죄 아닙니까? 네. 당연히 검찰에다 그것은 통보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특검은 국가의 공직기관이기 때문에 발표를 하고 이걸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기록을 넘겼고 그러면 그 당시에 과연 검찰이 이런 내용을 몰랐을까? 그 부분도 상당히 저는 의구심이 있어요. 적어도 어떤 형식으로든지 조모 씨가 됐던 아니면 실세 소유주가 비자금을 120억 정도 횡령했다는 내용을 어느 정도 감지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2008년도에 MB 정부가 들었었단 말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정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자체도 이걸 기록을 받고 나서도 어느 정도 알고서도 이걸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정호영 전 특검 자체가 아예 덮었는지 이제 그 부분이 이번 수사에서 가려져야 할 부분이라고 봐요. 네. 말씀처럼 현재 정호영 특검은 이제 참여연대랑 민변 측에서 고발을 당한 상태인데 조만간 이제 소환 가능성도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MB에 대한 소환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관련된 국정원 댓글 사건,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여론조작 사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스와 관련해서 실소유주자 아니냐. 그리고 미국에서 스위스에서 140억 원을 다스 계좌로 입금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했느냐. 이런 부분들. 더군다나 지금 막 불거진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국정원의 상납 사건, 뇌물 사건이죠. 이런 여러 가지가 다 겹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MB,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고는 종결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 하지만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다 부인하고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이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특검 본인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도 사실은 이제 제일 쟁점은요. 과연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느냐. 이 부분이 제일 쟁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특검이라는 공적 기관이 범죄 인지를 했을 때 그 부분을 검찰에 인계를 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느냐. 그러니까 특검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직무유기죄가 성립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결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벌써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직권남용 협의가 적용될까요? 죄면 여러 가지 많죠. 그러니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관련된 댓글 사건, 국군 사이버 사령부 관련된 댓글 사건, 또 스위스 계좌에서 140억 원을 가져온 부분은 이제 직권남용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김백준, 김진모 전 비서관에 관련돼서 개입이 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뇌물죄하고 횡령 부분이 죄가 될 수가 있죠. 크게는 직권남용과 횡령 부분이 되고 특히 다스 비자금 120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대통령 지위에 있을 때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공소시효가 2013년도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부분까지는 아마 검찰에서 시간을 두고 수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